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콕 집은 독일어 얘기를 마저 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 총 4강을 진행하면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엔 데클리나츠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시면서 오늘 볼 거는 바로 인피니트 사츠 및 수입니다. 인피니티브 사츠 및 수 해가지고 이 독일어에 수가 들어간 인피니티브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야 되거든요. Infinitive Sätze haben kein eigenes Subjekt. Sie beziehen sich auf Wesen oder Sachen, die im Beziehungssatz genannt werden. Sie stehen vor oder hinter dem Beziehungssatz und können in der Regel durch Komma getrennt werden. 자, 요런 설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고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영어의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의 독일어 설명은 일단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해석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그거보다 직접 살펴보는 거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크게 이용하는 건 이 문장은 어떠한 예를 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죠. 목적 이런 거라든가 혹은 뭐뭐 하는 것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ich freue mich, dich hier zu treffen. 이제 이런 문장도 봤을 거예요. 자, 이 zu 동사 원형 문장 쓰는 이유는 사실은 동사를 하나 이상 필요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개만 쓸 수 있죠. 그런데 두 개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freue mich, ich freue mich, sich freuen 하는 사람이 나죠. 근데 내가 동시에 뭘 했어요? dich treffen. 자, 너를 만났죠. ich treffe dich잖아요. 그죠? 너를 만났어. 그래서 트레펜도 필요하죠. 동사가 두 개가 필요한데 한 문장에 동사를 두 개를 쓸 수 없다 보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수 동사 원형이 된 거죠. 그래서 영어로 치면 뭐뭐뭐 to 하는 것처럼 뒤에다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to 하는 것처럼 zu treffen 이렇게 된 거죠. Ich freue mich, dich hier zu treffen. 근데 특징이 있다면 요렇게 부문장으로 넘어갈 때 코마를 찍어주고 그리고 zu 동사 원형이 문장이 맨 뒤에 온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음. 영어로 치면 I am happy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to 해놓고 뭐예요? meet you 해가지고 to 동사원 쓰고 목적어 뒤로 갔죠. 그런데 독일은 dich 해놓고 here zu treffen 이렇게 요 녀석이 맨 뒤로 간다는 게 큰 특징이겠죠. 예를 들면 geduldig zu sein geduldig zu sein. 자, 위에서는 만나서 반가워라고 했던 거고 밑에 건 뭐예요? geduldig zu sein. 이게 뭐냐면 being patient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patient, geduldig이죠. 그죠? geduldig. 인내심을 zu sein, 가지는 것은 그죠? war noch nie meine Stärke. 여전히 내 장점이었냐,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서 주어 역할하는 것처럼 그죠? being patient 이렇게 be patient 이렇게 하는 것처럼 geduldig zu sein 이런 식으로 이 덩어리가 하나의 주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war noch nie seine Stärke seine Stärke는 그의 강점이 아니었던 얘기네요.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할 때도 zu infinitive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문장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파울 호프트, 파울은 호프엔 동사죠. das 무엇을 er alles erledigen kann,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요 zu infinitive 문장 언제 쓰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걸 어떠한 상황을 호펜, 희망하는 사람도 파울이었죠. 그리고 alles erledigen 하는 것 또한 누구예요? er 같은 사람이죠. 그죠? 이럴 때 굳이 두 번 das 문장으로 해서 주어를 두 번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발호프트 자 주문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메인으로 쓴 문장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das alles erledigen kann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das를 날리고 alles erledigen 해놓고 자 보면 원래 동사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er kann alles erledigen 그죠? 문제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두 번째 위치는 동사가 문장 맨 뒤로 날라갔는데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요렇게 zu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alles erledigen zu können 요런 식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이게 큰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das 문장을 이해했으면 거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zu infinitive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언제?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경우가 뭐냐면 주문장의 주어와 das 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 이렇게 zu infinitive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럼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것들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자, Hauptsatz 주문장의 Subjekt 주어와 Nebensatz 부문장의 주어가 같은 경우를 먼저 볼게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Ich hoffe, dass ich den Zug erreiche. 자, hoffen 하는 것도 나죠. ich니까 그죠? 그리고 dass ich den Zug erreiche에서 내가 그 기차에 도달할 수 있기를, 다다를 수 있기를, 기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기차를 놓치지 않는 것, 다다르는 것 또한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Hauptsatz인 Subjekt와 Nebensatz인 Subjekt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다. 어떻게 바꾸느냐? Ich hoffe, 자 주문장 그대로 뒀죠. Ich hoffe 해놓고 das 날리고 나서 중복되는 주어 쓸 필요 없죠. 그리고 남은 거 쓴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써야 돼요? zu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den Zug zu erreichen 요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ich hoffe, den Zug zu erreichen 요렇게 쓰는 게 바로 zu infinitive 문장의 기본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ch freue mich, dich hier zu treffen 요렇게 썼죠. 요거 같은 경우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요렇게 문장에 들어간 다른 것들 쓰고 to 동사원형 썼죠. 그러면 여기서도 날라가 있던 das를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Ich freue mich, dass ich dich hier treffe가 되겠죠. 자, zu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썼지만 das 문장이 들어가면 das 문장 안에 있는 주어도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동사의 성수격을 일처시켜 주니까 treffen이 아니고 treffe가 되겠죠. Ich freue mich, dass ich dich hier treff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das 문장하고 zu infinitive 문장은 서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뭐 할 때? 이렇게 주문장과 부문장의 주어가 동일할 때 이런 식으로 서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또 한 가지. Paul hofft, dass er alles erledigen kann. 자, 앞에서 했던 문장이죠. 여기서도 보니까 hoffen, 희망하는 사람도 파울이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기를 하는 사람도 처리하는 사람도 그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여기서도 das를 날리고 er도 날리고 그리고 alles erledigen zu können 그쵸? Paul hofft, alles erledigen zu können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Hauptsatz 주문장의 Objekt 목적어와 Nebensatz 부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예요. 자, 어떤 경우냐? Ich erlaube ihm, dass er meinen Wagen benutzt. 나는 그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무엇을? Er meinen Wagen benutzt. 내 차 이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는 허락을 누구한테 그에게 허락을 해줬죠. 그죠? 그리고 차 모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그가 모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하, Hauptsatz는 Objekt와 Nebensatz는 Subjekt가 일치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Ich erlaube ihm, dass er meinen Wagen benutzt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Ich erlaube ihm 해놓고 das 날리고 이때 얘를 날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erlaube ihm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게 허락을 줄 때 뭐 하라고? meinen Wagen zu benutzen. 자, 다만 여기는 수담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서는 benutzt가 benutzen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Ich erlaube ihm meinen Wagen zu benutzen. 참고로 요게 만약에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요때는 반드시 목적어가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그런 동사들에 한해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Ich erlaube ihm meinen Wagen zu benutzen 하면은 나는 그에게 허락해줬다. 무엇을? 내 차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줬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unpersönliches Subjekt와 즉 비인칭 주어와 그리고 부문장에서는 만하고 등장하는 거. 자, 참고로 요 만은 독일어에는 만은 두 가지가 있죠. 요게 있고 요게 있죠. 첫 번째 만 같은 경우는 불특정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아예 안 해버리면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남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es ist nötig, dass man das Gerät prüfen lässt. 자, 여기서 보니까 s라고 하는 비인칭 주어가 나오죠. 영어 it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it. 그래서 it is 하는 거죠. es ist nötig. 반드시 필요하대요. 무엇이? dass man das Gerät prüfen lässt. 여기서는 만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있는데 기계를 뭐예요? prüfen lässt. lassen, prüfen. 즉 직접 prüfen하는 게 아니라 prüfen을 맡기라는 거죠. 그죠? 시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 작동하는지를 반드시 시험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들이 es ist nötig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의 주어가 비인칭이고 여기서의 주어는 man이죠. 이럴 땐 어떻게 쓰느냐? es ist nötig 해놓고 das 날리고 man은 어차피 날려도 돼요. 그러니까 das 해놓고 Es ist nötig, das Gerät prüfen zu lassen. 함으로써 아하, 그 장비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 체크를 맡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Es ist nötig, das Gerät prüfen zu lassen.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zu infinitive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항상 그렇죠. 독일어엔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자, 그 예외는 어떻게 되느냐? sagen, äußern, berichten, erzählen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은 zu infinitive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sie erzählt라고 써요. sie erzählte. 그녀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과거죠. 했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sie ist mit der Arbeit unzufrieden. 일에 만족을 못한대요. 직장에 만족을 못한대요. 그럴 때 어떻게 쓰냐? 지금 요 두 개의 문장의 주어가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Sie erzählte mit der Arbeit unzufrieden zu sein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서 요거는 그대로 밝혔고 요 녀석이 문장 맨 뒤로 날아가서 이렇게 zu sein 형태만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Sie erzählte mit der Arbeit unzufrieden zu sein.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sagen, äußern, berichten, erzählen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야기하는 이런 동사들에 대해서는 zu infinitive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얘네들은 그냥 das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Sie erzählte 설명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dass sie mit der Arbeit unzufrieden sei. 원래는 요렇게 쓰는 게 좋지만 우리는 요렇게 그냥 할게요. 어떤 차이냐면 독일어는 사실은 표현이 굉장히 분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의견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ist를 써버리면 나도 이 사람이 unzufrieden 하는 걸 알고 있고 동의를 하는 경우 ist를 쓸 수 있지만 왜 이런 동사들을 가지고 저렇게 zu infinitive 확정으로 안 썼냐면 설명하더라. 그런데 그건 그녀의 의견일 뿐 나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neutral, 중립적이거나 잘 모르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unzufrieden sei라고 해가지고 간접화법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mit der Arbeit unzufrieden sei. 그녀의 입장인지 내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중에 가면은 모다할 베어벤 조동사를 이용해 가지고도 간접 화법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런 것까지 다루진 않겠고 그냥 우리는 편사 ist라고 하겠습니다. dass sie mit der Arbeit unzufrieden ist. 이런 식으로 항상 das 문장을 쓰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에 sagen, äußern, berichten, erzählen 이런 같은 경우는 반드시 das 문장을 가지고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제가 문제를 띄워드리고 갈 겁니다. 자, 요렇게 A부터 F까지 총 6개의 문제를 드릴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요것들의 문제를 싹 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풀이를 같이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